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은선입니다. 자,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이런 퇴행성 질환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무릎은요,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퇴행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 높고요. 또 외상을 당할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게 되면은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요. 즐거워하는 운동도 즐기지 못하게 되고요. 또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신체적 건강을 넘어서 나중에는 우울증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정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이 관절염,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장명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가 바로 관절염인데요. 예. 자, 이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은 약간 오기 마련이긴 한데 참 반갑지 않은 손님이거든요. 예. 네, 이 관절염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절염은 사실은 뭐 특별한 질환이 아니고 관절 안에 있는 무릎에 그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네. 활액막염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활액막염이라는 거는 무릎 안에 이제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물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네. 염증이 생겨서 연골까지 손상이 되고 연골이 이제 계속 재생이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뼈까지 손상이 이어지면 그게 이제 곧 관절염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절염이 뼈까지도 손상을 시킬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 관절염 하면은 퇴행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뭐 외상으로 인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관절염은 종류가 그 문헌상으로 100가지 종류 이상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고 또 어르신들이 제일 흔하게 많은 거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정확한 용어로 노인성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연세가 드시면서 발생하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이 쓰다 보니까 기계가 다른 것처럼 아파지는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좀 다른 개념으로 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하고 잘 헷갈리기 쉬운데요. 조금 젊은 여성분들한테 잘 생기시고 주로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하시고 그 저녁 때쯤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막 여기저기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을 안 하셔도 또는 또 일을 많이 하시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아침에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로 아프신 쪽이 손인데 손이 이제 양쪽으로 아프시기가 쉽고 그 손 끝마디가 아닙니다. 되게 네. 끝마디는 이 일을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네. 손 중간마디 그다음에 그런 부위가 잘 붓고 목도 아프세요. 그리고 집에 이제 그 크게 뭐 걱정거리가 생기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럴 때 일하는 거 전혀 관련 없이 아플 수 있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네. 그다음에 주로 뭐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요즘 많은데요. 말은 뭐 화농성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고름이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무릎이 많이 아프시니까 그 의원돼서 이제 뭐 물리치료를 하시거나 또는 무릎에 그 주사 맞으시거나 침 뜨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관리를 좀 잘 못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치셨는데 뼈가 제 위치에 정확하게 안 붙거나 뼈 재생이 안 됐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외상성 관절염인데 요즘 뭐 오토바이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 하시면서 넘어지는 것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네,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관절염이 존재하고 있네요. 뭐 다쳐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또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관절염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는 이것도 관절염이네요. 류마티스 관절염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일을 많이 하고 난 저녁 때 주로 아픈 반면에 류마티스는 뭐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부터 아프다거나 잘 쉬고 나왔는데도 아프다거나 하는 이렇게 일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이 쭉 예. 아픈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네.
갈수록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네, 많이 아무래도 이 사회가 고령화, 노령화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 노령화 국가라는 것이 그 인구 분포도 중에 이제 65세가 넘으시는 분이 몇 %냐, 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대개 이제 7%만 넘으면 노령화 국가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 나라는 이제 이 추세로 가면 2020년이 되면 벌써 그 20%가 넘는 네. 그 초고령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시골에 그 어머니들 많으신데 저희가 사는 남해군에는 뭐 벌써 35%가 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벌써 초고령화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뭐 그 환갑 되셔도 그 잔치 해줄 정도 오래 사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칠순도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인생은 예순부터라는 말도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60년간 쓰던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때부터 관절염이 많아지고 또 아파지게 되니까 노후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지시게 되고 관절염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진짜처럼 됐는데요. 자,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야지 이 관절에 대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좌식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 주무시고 양반다리하고 앉아 계시고 거기서 또 일어나시고 또 앉을 때도 다시 또 양반다리 하시고 네. 그래서 관절이 움직이는 가동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되게 침대 생활하시고 그 식탁이나, 입식 생활이니까 네, 식탁이니까 그렇죠. 많이 안 구부러지고 또 멀리 가시더라도 이제 많이 걷는 건 잘 없습니다. 차를 타고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시골에서도 특히 많은 이유는 농사 작업 자체가 그 특히 뭐 저희 시골에 보면 마늘 농사 그다음에 네. 조개 캐기 이런 것이 완전히 쭈그리고 앉아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한 번쯤 쉬었다 폈다를 하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안전걸음으로 가시거나 쭈그리고 앉은 상태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굽무릎 관절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빨리 닳고 빨리 고장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절이 안 좋아지면요, 걷기에 불편하고 그렇다 보니까 넘어지는 일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비 오고 난 후 아니면 눈 때문에 얼음이 연 후에는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미끄러서 넘어지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인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넘어졌다가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어르신들은 이제 아까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네. 그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금세 잘 부러지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정상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뼈 내부에 뼈 조직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네. 구멍이 좀 적습니다. 근데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상태를 보시면 뼈 사이에 공간이 많고 뼈 세포 자체가 굉장히 적고 성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상태에서 부러지신다면 그 뼈가 이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는데요. 네. 그래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넘어져도 잘 골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유는 뼈가 저렇게 튼튼해서 그러신 거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뼈가 워낙 약하시기 때문에 잘 부러지고 골절이 쉽게 생깁니다. 네. 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낙상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뼈 안이 비었으면요,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주로 옛날에는 골다공성 골절인 경우에는 그냥 누워서 그 안전가려 하시고 약 드시면 됩니다라고 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 뼈를 붙여주는 뼈 시멘트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저절로 붙으려면 일반인들 젊은 분들도 한 2달, 석 달 걸리시는데 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서너 달 걸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6개월 전에 골절된 것도 사실은 안 붙어서 네. 고생하신 수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뼈 시멘트 주사는 그 스스로 뼈가 붙기 전에 시멘트가 들어가서 뼈처럼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있으면 완전하게 뼈가 붙습니다. 그러면 4시간 정도 안전가려 하셨다가 자가 보행해서 뭐 화장실 가시고 일상생활 할 수 있을 만큼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도 지금 그 건강보험에서 그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검사가 MRI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런 검사도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돼서 금전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네. 자,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낙상골절 같은 큰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관절염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관절염 치료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절염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젊고 또 관절염 정도가 심하지 않으신 분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은 스포츠 활동도 많으시고 등산도 가고 연세 드신 분은 게이트볼도 치시고 이래서 관절은 자꾸 적당한 운동을 해서 유지시켜 주는 게 기능이 회복이 되고 병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발생하거나 나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약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약을 드셔도 아플 순간에는 꼭 약을 드셔야만 큰 병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약을 장기간 드시거나 치료하셔도 계속 아프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평소에 무엇보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예. 네. 그런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유독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부위가 그런 부위죠? 예.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곳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호발 부위라는 게 잘 생긴다는 뜻인데요. 발목, 그다음에 무릎, 엉치 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단 누웠다가 기립하실 때 무릎 쪽이 제일 먼저 이제 구부렸다 폈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릎이 많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엉덩이 관절이죠. 근데 엉덩이 관절은 걸을 때도 많이 쓰시게 되고 등산할 때도 많이 무리가 가는 관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앉아 계시거나 기립하게 되면 척추가 제일 다음 단계로 많은 관절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평소에 많이 쓰는 부위들에 딱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자, 퇴행성 관절염은요, 한국 중노년층 대부분이 겪는 질환입니다. 관절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퇴행도 빨리 찾아오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퇴행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어떤 증상 있으시죠? 예, 제가 한 20대에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구부러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무슨 조약을 했는지 조약 갖고 나섰어요. 어떻게 먹어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인데요. 무릎이 아파서 지금 연골 치료를 몇 군데를 받아봤어요. 몇 번을. 예. 네. 그런데도 잘 때에 이렇게 무릎 바깥쪽 살갗이 있지요. 거기도 아프고 예. 좀 이렇게 내리막길도 못 걷고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는 하긴 했어요. 지금 어머니 연세가 60이시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좀 특징이 계단 내려가시거나 내리막길 내려가실 때 아픈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계단 내려가실 때 아마 좀 다리가 불편하고 힘드시다면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우리가 흔히 도가니탕을 드실 때 보시면 말랑말랑한 연골뼈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손상이 되면 내려가실 때 그러니까 계단 내려가실 때나 내리막길 가실 때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연골 주사는 대부분 연골을 이제 재생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연골 손상이, 그러니까 도가니가 손상이 되면 그거는 재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엑스레이만 찍어보지 마시고 MRI나 이런 걸 찍어서 정확하게 두 군데 다 손상인지 한 군데인지 그걸 좀 보고 치료하셔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고 하시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고생만 많이 하시는 수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제가 척추 수술로 2번이나 했거든요. 예. 네. 그 연관으로서도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근데 많이. 무릎도 예. 같이 아팠어요, 예전부터. 예, 척추 수술 하시는 분들 중에
엉덩이하고 무릎이 아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연관통이라고 그래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지거나 자극이 되면 그렇게 아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관절 자체가 나빠진 건 아니시기 때문에 척추 수술이 그 원래 계획대로 잘 되셨으면 무릎이나 엉덩이 쪽이 아픈 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프시면 그거는 무릎하고 엉덩이 쪽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연골 이 주사라는 게 예. 이것도 뭐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3번 거쳐서 맞아라 하던데 예. 그리 맞고 계속 그렇게 맞아도 괜찮습니까? 아, 연골 주사라는 거는 이제 연골 안에 이제 무릎에 연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네. 그 이조백자처럼 이제 겉면이 매끈매끈하게 하얗게 보이는 이제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뼈와 그 뼈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가니뼈, 물렁뼈처럼 말랑말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재생을 시키고 싶어서 그 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연세가 많이 들거나 또는 많이 손상됐을 때는 일시적으로밖에 효과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잠깐 좋고 이렇게 해서 안 아파지나 싶으신데 시간이 좀 지나시면 또 저번에처럼 오히려 조금 더 아프신 걸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골 주사만 맞아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앉을 아예 못해. 양반다리 같은 거 안 되세요? 그 잠시 되고 예. 바로 계속 폐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엑스레이 같은 건 어머니 찍어보셨죠? 예, 찍어봤어요. 예, 찍어봤을 때 뭐 인공관절 수술을 할 정도라거나 심하게 상했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예,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러세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도가니뼈 상한 게 거의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도가니뼈는 죄송한데 그 연골 주사로 안 났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 MRI라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머니 같은 경우라면 저는 돈이 들더라도 MRI를 찍어서 물렁뼈를 정확하게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상이 있더라도 그쪽 수술하는 것이 뭐 살을 째고 뼈를 발려내는 그런 수술이 아닙니다, 어머니. 무릎 그래요? 구멍 2개만 뚫어가지고 안에 그 5mm짜리 관 넣으면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을 절개하지 않고도 속이 훤하게 잘 보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되게 시술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예측하는데요.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거 어머니가 연골 손상 정도라면 그거는 한 1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고 수발하실 필요도 없고 그 시술하고 하루만 지나시면은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수발하시고 화장실 가시기 때문에 오래 긴 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물렁뼈 즉 그 손상도 있고 또 연골 도자기같이 하얀 연골까지 손상되면 그때는 수술을 가셔야 되니까 병이 더 커지게 두지 마시고 제 생각 같으면 물렁뼈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MRI 찍어보시고 손상이 적으면 주사로도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계속 치료하신 경과로 봐서는 아마 내시경 정도 하셔야 이 질환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어머니. 전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저는요, 네. 앉았다가 있나면 다리가 좀 피지를 못하고 허리 이렇게 꼬부려갖고 있나고요. 네. 그리고 다리가 좀 걸으면은 다리가 뚝뚝 소리 나고, 네. 그리고 꼬부리 양반다리 할 줄도 모르고 이랬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49이요.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 언제쯤 되셨습니까? 괜찮았는데 산에 갔다 오다가 다리가 한번 삐뚤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한쪽 다리 쓰다 보니까 양쪽 다리가 다 그래요. 아, 한 1년 전부터 그럽니다. 소리가 나실 때 아프시면서 소리가 나세요? 아니면 소리만 나고 아픈 거는 따로 있습니까? 소리는 날 때는 안 아프고 어떻게 하다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은 다리가 앞으로 약간 꺾이는 식으로 해갖고 다리가 막 따끔하게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아, 혹시 계단 내려가시고 내리막길 같은 거 내려가실 때 무릎이 좀 힘이 없어지거나 맥이 네. 풀리는 것처럼 휘청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하신 그 어머니하고 증상이 비슷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워낙 연세가 젊으시기 때문에
물렁뼈, 특히 말하는 그 도가니뼈 손상인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수술하자고 그러더라고. 아, 예. 이제 물을 빼고 이래서 쇠주사 맞고 이래 병원 수술을 하자겠는데 나이가 있으면 그것은 또 오래되면은 또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병원 선생님도 그 예. 주사나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될 것 같고 예. 내시경으로 연골 손상이 있는 부분을 조금 제거해버려야 큰 병이 안 될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예. 레이저나 내시경으로 한번 수술하시더라도 나중에 또 한다. 그래서 그 수술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비두시면 그걸 방치해서 두시면 오히려 내시경으로 끝날 수술을 살을 째고 인공관절을 해야 될 만큼 커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기 들기 전에 예방주사 맞는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면 지금 상태는 금방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거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어머니. 네. 그러니까 근데- 놔두면 네. 네, 근데 말씀해 주세요. 이 다리가 안 꼬부리지도 완전 양반다리 살 줄도 모르고 안 예. 되고 그리고 반 꼬부려갖고 이래 뭐든지 사용을 하고 세수도 완전 꼬부리지도 못하고 그래 앉지를 못하니까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예, 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도관이라는 물렁뼈가 예. 무릎 위에 뼈하고 밑에 뼈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근데 예. 그게 그 위에 뼈, 밑에 뼈 사이에 고르게 쫙 그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찢어지거나 파손돼서 그게 서로 겹치거나 자꾸 찢어지려는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쭈그리고 앉을 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안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너무 오래 그 기간이 길어지시면 나중에 구부릴 수가 없어요. 관절이 굳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시기 전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시경으로 첫째 이제 물론 내시경 하기 전에 MRI라는 걸 꼭 찍자고 하실 거예요. 근데 MRI가 돈이 많이 들고 비싸긴 하지만 어머니 지금 상태의 무릎은 방치하면 큰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을 째고 수술하는 경향까지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들었을 때 49세라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 연세시면 내시경 한번 하시는 것이 앞으로 큰 일을 막는 뭐 그런 예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왼쪽 다리는 약간 오래 걷다 보니 약간 혀지던데. 네, 겉으로 그렇다면- 봤을 때 안짱다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리가 반대살이 아니고 약간 예. 꼭 바깥쪽으로 펴져갖고. 이렇게 휘시는 예, 거죠? 예. 그거는 보통 한 55세에서 65세 넘으셔야 되는 변형인데요. 어머니 많이 걸으시거나 오래 서 계시는 직업이십니까? 예, 서서 일하는 직업이. 무겁고 들고. 그러면 어머니 뼈까지 같이 손상이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머니 MRI 찍어보시고 지금이라도 내시경을 하셔서 예.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그러면 서 계신 그거 분들은 하고 나면은 그럼 직장 같은 건 못 다니잖아요. 또 힘들고. 그거는 이제 옛날에 관절 수술을 오래 하셔놓으니까 옛날부터 이제 20년 전에 뭐 하시던 분들은 한 번 수술하면 그냥 관절을 못 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기술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도 좋아지고 해서 내시경을 하셨든 또 인공관절을 하셨든 다 자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도 많습니다. 완전히 인공관절 하셔도. 그래서 어머니가 오래 서 계시는 직업이라 하시더라도 내시경이든 관절격이든 뭐를 하시더라도 또 인공관절 하시더라도 자기 생활 하실 수 있게끔 가능하니까 겁 안 내시고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쉬운 수술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지금 아마 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 방치를 하시면은 정말 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내원을 하셔서 한번 제대로 검사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네. 연골이 파열돼서 네. 시술을 했거든요. 네. 예. 그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연골에 좋다는 주사가 있다는데 예. 네. 그게 서토르즈인가 아니면 정말로 연골에 좋은 주사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예.
둘 다 가능하신데요. 흔히 말씀하시는 어머니 걱정하시는 건 스테로이드 주사는 뼈 주사라고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맞으시면 뼈가 상합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치료하는 기준이 옛날에는 얼만큼 치료했는지 잘 모르고 또 환자분들이 맞으면 빨리빨리 좋아지시니까 값도 싸고 해서 네. 자주 맞으셨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어머니처럼 연골 시술을 하셨던 분 같으면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네. 인공적으로 만든 무릎 안에 윤활액이라고 하는데 무릎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영양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자기 걸 쓰면 좋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수술하시는 한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그걸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 우리 눈물에 보면 인공누액 넣는 것처럼 네. 관절에도 관절 인공액이 있어요. 네. 그걸 넣어주시면은 네. 훨씬 부드럽고 또 보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맘 놓고 맞으셔도 되는데요. 네, 그거는 몇 번 정도 맞으면 좋습니까? 한 번 맞으실 때 일주일 단위로 해서 3번 맞으시고 네. 한 6개월 정도 좀 쉬시는 게 좋습니다. 매번 맞으시는 건 좀 권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니께서 좀 불안하시면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입니까? 연골 주사입니까? 물어보시고.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이름이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그런 구분을 해서 여쭈시면 되게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이렇게 구분 되게 해서 말씀 잘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연골 주사 맞으러 왔다 스테로이드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네. 정확하게 연골 주사를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 많이 도움이 고맙습니다. 됩니까? 그걸 맞으면? 맞아보시면 이제 3번까지 맞는 거니까요. 어머니께서 한번 맞아보시고, 네. 주사 맞았더니 좀 편하네 하시면 2번, 3번을 다 하시고, 네. 의사가 권해서 맞긴 맞았는데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생만 한 것 같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니가 한번 맞아보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아프지만 참고 끝까지 다 맞으세요.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명세 선생님과 함께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운동치료, 그리고 약물, 세 번째가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약물 치료하는 분이 좀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은 과연 관절염 치료가 되는지, 다른 시술이나 수술 없이 정말로 약만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수술을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 좋은데 수술만 피하고 싶다. 네. 주사를 놓든지 약만 주세요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저희가 이제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초기와 이제 중간 단계 정도는 충분히 약으로 치료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찾아오시면은 약만 드셔도 또 물리치료만 간단하게 네. 하셔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신데 가끔 이제 좀 병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에 아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신 스테로이드 주사나 연골 주사를 또 치료 목적상 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꺼려 하시는 경우 많아서 먹는 약으로도 요즘에는 연골 보호하는 주사가 아니어도 그런 약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중간 단계까지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 안 하시고 또 약만 먹어도 별로 안 아프시고 가능한데 어머니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가 약을 먹으면 정형외과 약을 먹으면 살찐다는데 네. 이 요즘 다이어트가 열풍인데 이 살이 계속 찌고 관절은 민감한 또 문제죠. 아프고 네. 굉장히 또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시고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절대로 이 약 먹어도 살 안 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약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약의 용량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병명만 진단된다면 몸에 막 무리가 갈 정도로 많은 약을 안 드셔도 충분히 조절해서 소량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어머니들께서 워낙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일도 많으시고 거의 제가 사는 곳에서 약을 드실 분들은 거의 병원에 안 오시고
혼자서 약 드시고 다 해결 보시다가 수술 단계에서 오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심해져서. 예, 네.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오셔서 수술은 무조건 싫으니까 약만 주세요 하는 경우 많은데 그럴 때는 좀 선택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봐서 주사나 약으로 충분히 증상이 좋아질 것 같으면 수술 권하지 않아도 잘 나을 수 있지만 뼈 자체가 이제 비틀어지거나 변형이 왔는데도 그래도 약을 주세요 하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본인의 요구가 그러시니까 약을 드리긴 한데 그래도 결국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싫어하세요. 약을 먹었는데 왜 수술을 하느냐. 예, 딴 데서 다 약 먹고 그러면 치료돼야 되는데 관절염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시면서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옛날보다 좋아지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네. 근데 쭉 약 먹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약도 소용이 없고 수술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꺼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수술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약으로 되는 시기하고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약을 한 트럭을 먹어도 안 낫는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이 뭐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까지는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 어느 정도 병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꼭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약물은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 역할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네. 또 앞서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상담 전화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구멍 2개 뚫는 내시경 치료도 있었고 이제 째야 된다라는 치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술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나 봐요. 예. 관절 수술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단계로 들어간다면 일단 한 5mm 정도 구멍을 뚫어서 2개 정도만 뚫으면은 비디오 카메라가 쇠 막대기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안을 보면서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을 전부 다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릎 위에 뼈, 밑에 뼈 각도만 틀어지게 조정을 해서 하는 이제 중간 단계 다리 각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뼈, 밑에 뼈도 다 닳고 재생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걸 하시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제 마지막 치료 단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해들 하시고 또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시면 아예 일어나질 못하시고 안 아픈 거는 좋은데 손님이 오는데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여자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사실 의학적으로는 극복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쪼그리 앉고 양반다리하고 다 되시는데 20년, 10년 전에 하시던 분이거나 또는 잘못됐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불행하게도 관절염 염증이 생겼다든지 해서 고생하신 분은 처음 단계에서는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수술 안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보다는 나쁘다는 게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귀에 잘 들어오고 예, 그래요. 감성에 오래 또 자극되기 때문에 뭐 누가 시키지 않으셔도 무릎 수술을 무조건 안 한다라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고 또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경과들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초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어떨 때 이런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내시경 수술은 이제 제일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안에 구멍을 뚫고 기계만 넣어서 또 그 기계 옆에 치료하는 걸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레이저 치료. 네. 그런 걸로 안에 있는 염증을 전부 제거하고, 그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도가니뼈가 손상이 있으면 손톱깎이 같은 기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상된 부분, 그 부분만 조금만 만져줘도 훨씬 덜 아프고 금방 회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수술할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단계로 절골술이나 하지 않으셔도 연골이
그 도자기 뼈처럼 반짝반짝하는 그 뼈 상태가 손상된 게 같이 동반된 경우 꽤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 연골을 재생시키는 또 수술도 내시경 가지고도 충분히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등산하셨다든지 하는 분들, 그다음에 무릎에 고름이 찼다든지 또 관절염은 있지만은 심각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봄날 집안 대청소 하시듯이 싹 정리만 한번 해주셔도 굉장히 편해지고 빨리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보다는 한 단계 위인 조금 간단한 수술 치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좀 더 이제 준비된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 화면 중앙에 그 TV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 저게 이제 수술 모니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전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서 있는 의사의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는 게 환자의 이제 무릎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래쪽을 보시면 작은 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네요. 예, 하나는 비디오 카메라고 안을 볼 수 있는 장치고요. 하나는 이제 수술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무릎 안에 들어있는 저 부위가 지금 저 비디오 화면에 보시면은 그 쇠막대기 끝이 연골을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뭐 절개 수준이 5mm 이내고 네. 또 상처도 적고 또 그 내부의 깊은 살을 째도 저 깊이까지 보시려면 많이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5mm 정도 절개 가지고 무릎 저 뒷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청장년기에 운동 많이 하시다가 물렁뼈 다치신 분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로 쉽게 또 회복도 빠르고 간단하게 빨리 치료됩니다. 네. 자, 이렇게 관절염의 수술 치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이 예. 하나 더 있네요.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런 관절염으로 치료하는 예를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그 쇠막대기가 구부러진 쇠막대기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떨어진 물렁뼈거든요. 아, 저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을 중간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고위를 잘라내는 가위 같은 기구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라서 오른쪽에 보면 그 깨끗하게 제거돼서 시원해진 모습 깨끗해졌네요.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째지 않고 구멍도 2개 뚫다 보니까 정말 비교적 간단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초기일 때 이 수술이 가능하고 이제 중기에는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라는 거는 연골이 상하긴 했지만은 거의 이제 저희가 보통 인공관절 할 때는 세 파트를 수술하거든요. 근데 한 부분만 상했을 때는 다 이 손보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2파트를 살려놓고 다리 각도만 교정시켜주면 남아있는 파트 가지고 그 한 10여 년 이상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을 째긴 째지만 뼈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고 각도 조정만 하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골이라는 건 이제 뼈를 자르긴 하는데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른 부위를 가지고 각도만 변형시켜서 위에 뼈하고 밑에 뼈 다리가 닿는 자리를 각도만 조정시켜주면 훨씬 안 아프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2파트 가지고도 한 10여 년 이상씩 안 아프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수술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니까 바깥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이게 예. 딱 반듯하게 교정이 됐는데요. 근데 앞서 상담에서도 안짱 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방금 보신 사진과 같은 다리였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안쪽으로 휘어진 다리도 좀 교정이 가능할까요? 예. 안쪽도 그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O자형 변형이 아니고 네. 반대로 X자형 변형입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걸으실 때마다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을 툭툭 치면서 걷기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저런 경우에는 관절이 상한 것이 아니고 관절 각도만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안짱다리하고 좀 틀리게 그 절골술하는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자기 관절을 그대로 살려놓고 다리를 바르게 펴서 그 변형이 된 걸 조정하는 그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술 후의 사진에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정말 위에 많이 사진은 좋아지네요. 위에 사진은
그 무릎이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 사진에는 무릎이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수술 전에 절고 다니시던 것도 수술 후에 걷거나 달리는 것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뭐 엑스레이로 봤을 때 모양은 좀 이상하셔도 네. 그 자기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연세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꼭 필수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런 미용이나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많은 네, 도움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초기에는 내시경, 중계는 절골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좀 관절염이 너무 심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흔히 말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노년기에 이제 주로 하시는 건데 그 관절이 세 파트나 두 파트 이상이 다 닳아서 그 기계로 말하자면은 수명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으니까 그 특수 제작된 그 플라스틱하고 뼈로 이제 상한 부분을 절개해내고 갈아 넣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을 갈아 넣고 봉합하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위에 보이는 이제 금속, 반짝반짝한 게 금속이고, 그 아래쪽 금속하고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연골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인공으로 만든 이제 가짜 연골입니다. 근데 저것이 우리 원래 몸처럼 인공 연골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것이 옛날에는 수명이 한 10년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네. 10년 지나면 또 드러내고 새로 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공장에서 나올 때는 기계적으로는 25년 이상 갈 수 있게끔 제작돼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 놓고 수술하셔도 그 건강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뭐 어떤 분은 평생 쓰실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이런 치료 효과가 없을 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그 증상, 어떤 경우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수술이 필요로 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주로 어머니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걸을 때 아프신 분, 그 다음에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구부리는 경우는 이제 젊은 분이 못 구부리는 경우는 물렁뼈 손상이지만은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뼈하고 뼈가 닳아가지고 뼈끼리 윤활 역할을 못하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시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주무시지 못하게 다리가 붓고 네. 퉁퉁 붓고 아프고 수차례 물을 빼고 했는데도 뭐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에 똑똑 소리 난다면서 네. 그렇게 아프시거나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정확한 그런 병원에 오셔서 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엑스레이만 2장 찍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된 그거 그림과 보시면, 함께 설명 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그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연골인데요. 희게 표시된 부분이 원래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잘 보존된 연골입니다. 네. 그래서 위에 흰 부분하고 또 밑에 부분 사이에 껴있는 하얀 연골,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십자인대, 양측에 있는 측부인대 등이 잘 보존됐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연골은 그 도자기 면이 깨진 것처럼 빨갛게 멍이 들고 네. 피도 나오고 또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수술 전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는 왼쪽 그림 위에 상단에 보시면 다리가 O자 변형으로 많이 벌어져 있고 네. 수술할 때 이제 다리를 벌리고 그러시게 되거든요. 근데 수술 이후에 저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 그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고 아래 위로 일자가 그 일자다리처럼 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후 한 달, 석 달 정도 되시면 뛰거나 달리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은요, 적절한 시기에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 한 번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요, 그 이후에는 충격을 받으면 받는 대로 손상이 계속해서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에는 빨리 내원을 하셔서 진단받고 빠른 초기 진료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장명세 선생님과 함께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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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한 5년 전에 손가락 마디가 네. 자고 일어나고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었는데요. 네. 네. 그때 당시에 반복된 행동을 해서 손가락에 무리가 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쉬지 않고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손을 주먹을 쥐기 힘들 정도로 예, 네. 마디마디가 아프고 손이 붓고요. 예. 그리고 중간 손가락 마디가 움직이지 않아도 아파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려고 그러면 뼈마디가 이렇게 따각따각 이렇게 소리가 나시나요? 구부러진 소리도 나고 예. 네. 움직일 때 억지로 움직여진다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혹시 이 류마티스 관절염 뭐 증상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 네. 어머니 그러면 연세가 전화 주신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37이요. 예. 그런데 어머니 손을 펴 보시면 네. 그 손가락 그러니까 손톱 쪽 마디가 아프세요? 아니면 주먹을 쥐게 되면 그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손하고 손가락 사이 붙는 자리 이렇게 네네. 주먹을 지금 툭 튀어나오는 그 자리가 아프세요? 툭 튀어나온 자리 아니고 예. 손가락 중간 마디. 중간 마디만. 번째 마디요. 아, 두 네. 번째 마디. 네. 그러면 이제 손톱 쪽에 있는 마디가 아니고 그 정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마디가 아프시다는 거죠? 네네. 양손이 똑같이 아프세요? 아니면 한쪽 손만 아프세요? 양쪽 다 아파요. 다 아프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주로 아프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혹시 그 가까운 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 검사 같은 건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손만 아프십니까? 아니면 목이나 그 어깨나 허리 같은 게 같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허리도 전기침 맞은 것처럼 예. 이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에요. 목은 괜찮으세요? 목도 한쪽이 결리고요. 한쪽으로 결려요. 한쪽으로 결리시고. 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쉬고 아침에 더 아프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근데 반복된 행동을 주로 많이 아까 하시면 네. 류마티스가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손을 타이핑을 하시거나 많이 쓰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5년 전 당시에는 이제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집에서 그냥 설거지 하루에 한두 번, 뭐 빨래 넣는 거, 이게 집안 청소 정도? 그 정도 움직임밖에 없거든요. 그렇시다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단이 그냥 사진 한 장 찍어보고 이렇게 딸까닥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진단의 기준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 검사와 엑스레이 그다음에 어머니 말씀하신 내용, 그 아픈 부위, 그다음에 양쪽이 동시에 아픈지 이런 걸 다 판단하게 돼 있는데 아프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정도 된 것 5, 같아요. 6년. 네. 그러면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많으신데 혹시 일하는 거와 무관하게 그 집에 걱정거리가 많으셨거나 또는 속상한 일이 좀 있으셨거나 그런 거 하고 나시면 더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쉬셔도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등산을 가시거나 또는 뭐 어디 행사가 없으셔도 쉬었는데도 아픈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의사들이 생각할 땐 그 정도 되면 거의 뭐 90% 정도 류마티스 관절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약을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아주 약한 약부터 조금씩 이제 증량하는 게 그 옛날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내용이 좀 달라요. 류마티스라고 판단이 되면 아예 처음부터 도입부부터 그 류마티스에 해당되는 약을 제대로 쓰셔야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혼자서 이 약 먹어보고 또는 간단한 치료 해보고 뭐 그 마사지 해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의원급에 가셔도 피 검사하는 거는 건강보험 되니까 뭐 몇천 원 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검사하고 통풍 검사, 일반 염증 검사 그 세 가지만 해보셔도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대개는 손 엑스레이 사진하고 그 피 검사 세 종류만 해보시면 류마티스인지 아닌지 되게 구분하기 쉽습니다. 큰 돈 들지 않으시니까 가셔서 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류마티스가 나왔다. 그렇다면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요. 예. 전에 제가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골감소증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예. 네, 네, 잠시만요. 네, 관련이 어머니. 있나요?
네.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더 네, 이상은 상담이 불가능하니까요. 이제 따로 전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 상담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만수 건강클리닉 오늘 이렇게 장명세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이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다들 이 독감 예방 접종 혹시 하셨나요? 이 독감은요 12월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2월에는 가장 심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는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독감이 가장 유행하기 시작하는 12월 그 한 달 전인 지금 이번 달에는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또 어르신들 독감 예방 접종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